안녕하세요. 피터봉입니다. 그저께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8가지 타입을 보셨으니 오늘은 그 반대를 살펴봐야겠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또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인생의 반려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짐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등으로 지면 짐이 되고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오늘 이 말처럼 결국 그 사람이 내 삶의 짐이 될지 사랑이 될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성 유형 8가지를 이야기와 삶의 에피소드를 담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억송은 지난 영상 잘못된 만남으로 리피트합니다. 어떤 남자 유형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남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부자가 못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좋은 날은 천사 같다가도 일순간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좋은 날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남편은 연애 시절엔 정말 다정했다는 경우가 많죠. 생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주고 매주 주말엔 드라이브도 갔죠. 그런데 결혼 후 6개월쯤 지나면서 퇴근 후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언성이 높아지고 작은 말실수에도 짜증을 낸다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TV 리모컨을 벽에 내던졌고 처음으로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랑이 분노에 묻히면 그건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니 연애 시절 가끔 화나는 상황을 만들어 그 남자의 화를 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감 없는 남자.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오늘은 이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내일은 또 다른 꿈을 얘기합니다. 실천력이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 시절 말만 잘하는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책임감은 바로 실행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동네에 카페가 몇 개 있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카페는 힘들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이던 부인이던 월급을 받는 조건이면 어느 정도 유지해 가겠죠. 가끔 가다 한 번씩 가보면 표정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남편은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어요. 보는 제가 좀 답답함이 드는 느낌입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 일 중독 또는 완전 무관심한 남자. 결혼은 둘이서 만들어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집에 들어와도 늘 회사 일만 하고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같이 살 이유가 없겠죠. 돌이켜보면 주위에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붙잡고 일만 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바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애들 졸업식, 아내 생일, 집안 기념일엔 여러 번 회사 일이라는 이유로 빠졌다고도 들었습니다. 그 집 애들은 아빠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손님 같았다고 회상하는 경우도 있었죠.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우리 시대의 아빠상이죠. 부모로서 함께 있되 존재감 없는 삶, 그건 결혼의 본질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듯 없는 사람, 그건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런 남자를 솎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데이트할 때 핸드폰 자주 보는지, 이메일 자주 열어보는지, 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에 집중하는 남자가 자기 스타일에 맞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남자. 자신의 생각, 기분, 필요만 챙기고 상대방의 입장은 늘 뒷전인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센 친구들이죠. 지금은 자주 마트에 가지 않지만 예전에 코스트코,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맥주와 그 안주를 잔뜩 싣고 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사는 친구들이죠. 확률상으로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같이 맥주를 즐긴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사실 여성분들은 맥주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저도 맥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 장 보러 가거나 음식을 시킬 때 어떠한 성향을 나타내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지 하나만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다섯째, 거짓말이 습관인 남자.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은 신뢰가 무너집니다. 거짓말은 사랑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데이트할 시에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면 손절하세요. 거짓말은 간단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이트 거짓말도 있지만 화이트 거짓말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기에 변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술집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 사소한 거짓말이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반복된다면 손절하세요. 툭 하면 회의가 길어졌다. 전화 못 받았어. 배터리가 나갔어. 같은 핑계들이 반복된다면 손절각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때마다 상황 회피용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혼 생활 동안 마음이 서서히 메마릅니다. 여섯째,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남자. 돈을 버는 건 잘해도 쓰는 걸 막 못 쓰는 사람. 혹은 아예 경제 관념 없이 대출과 카드로만 사는 사람. 데이트하면서 한번 남자친구 잔고를 슬쩍 확인해 보세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서서히 남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명품을 할부로 사는 남자는 안 만나는 것이 확률상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히 말하면 무엇이든 할부로 사는 남자는 별로인 것 같아요. 종종 주위에 명품 시계를 할부로 구입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재테크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정경제는 두 사람의 믿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일곱째, 부모에게 과하게 의존하거나 무조건 따르는 남자. 결혼했는데 시댁 눈치만 보고 매번 엄마 말이 법인 사람. 아내가 아니라 엄마랑 결혼한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데이트할 때 엄마를 언급하는 남자는 바로 손절하세요. 주위에 가끔 결혼 후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전만 붙였다는 지인 와이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들 둘이지만 설 추석 중 하나는 친정을 매년 먼저 가라고 할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이라는 독립된 단위를 만드는 것이지 시댁의 부속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댁이라는 용어도 바꾸어야 합니다. 뭔가 처가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좋은 용어 의견 있으시면 댓글 바랍니다. 여덟째, 연애 중에도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 있는 남자. 이런 남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생기고 집안이 좋아도 이런 남자는 논할 가치도 없는 남자입니다.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다 보면 이런 데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자주 보곤 했어요. 술 취했을 때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취중에 진정한 성격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도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한쪽만 걸어서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다시 한번 이 말을 떠올립니다. 등으로 지면 짐이 되고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가요? 아니면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관계를 돌아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이 아닌 사랑이 되는 사람과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사랑의 피터봉이었습니다. 매 영상 마지막에는 간단한 발음 운동, 뇌 자극을 위한 활동 등을 함께하며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권합니다. 파, 피, 푸, 페, 포, 라, 리, 루레로 반복하며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연습 하나가 내일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못된 만남을 경쾌하게 부르며 인생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발음해주세요.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파, 피, 푸, 페, 포라, 리, 루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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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 또한 건강한 행복으로 가는 한 수단입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들은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지금 밖으로 나가십시오. 걷다 보면 인생 풀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무 피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